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가주에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타운에서도 정전 사태가 발생해 비즈니스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내일 새벽이나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빈 일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 메디칼 예산 중 일부를 렌트비로 지원해주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매점을 대상으로 연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3명에 대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통합교육부 천여 개 학교가 폐쇄된 어제 첫날 다운타운에서는 교직원 노조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규모의 시위에서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위를 지지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시위에 함께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제10지구 시의원직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유 변호사는 홈리스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권자 등록도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한 독립 전담 감시 기구를 출범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 전국의 주택 가격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보다 하락했습니다. 다만 2월 주택 시장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준이 오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전망됩니다. 인도의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에서 만든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 굿미트가 세포 배양 양식을 통해 만든 닭고기의 시장 출하를 위해서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안정성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평화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막상 포장을 뜯어보니 중러 밀착, 반미 연대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선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굴욕 외교에 책임을 가리겠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폭력을 휘두른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핵심 혐의라고 했던 이른바 428억 원 약정 내용은 구속영장에 이어 공소장에도 빠졌습니다. 제5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 결승에서 일본 대표팀이 미국 대표팀을 3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WC 대회에서만 세 번째 우승입니다. 만화 같은 활약을 펼친 오타니 선수는 WBC에서 MVP로 선정됐습니다. 타자로서는 타율 4할 3푼 5리, 투수로서는 2승 1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6도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지금 일단 한인타운에는 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한인타운에는 일단 지금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에 강력한 폭풍 몰아치면서 많은 양의 비를 일단은 퍼붓고 있는 중이죠. 오늘과 일부 지역 폭우, 강풍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곳곳에 홍수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LA 해안가와 밸리 지역에는 최대 3인치, 산악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오늘 저녁까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저지대 지역에는
저지대에는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샌게브리엘 산악지역과 5번, 14번 프리웨이 인근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산간 지역에는 최대 10에서 20인치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강풍은 최고 풍속 75마일까지 예상되면서 시설물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우로 인해서 LA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강우량 기록이 갱신됐습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LA 국제공항과 버뱅크, 롱비치, 랭캐스터 등에서도 역대 하루 최대 강우량 기록이 세워진 것입니다. LA 다운타운은 어제 1.43인치의 비가 내려서 1893년에 기록했던 역대 강우량 기록을 1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은 1.14인치에 달하며 1992년도 기록을 0.01인치 넘어섰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1.01인치가 내려서 1958년 세워졌던 0.73인치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롱비치 공항에서도 어제 가장 많은 1.53인치의 비가 내리면서 1983년도의 기록을 단숨에 넘어선 새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홍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시엔다이치 지역 60번 프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부분 차선이 지금 폐쇄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7가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한 차선만 이 시간 현재 개통되어 있는 것으로까지 저희가 업데이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근 시간대 지금 극심한 교통체증 이 지역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고 때문인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언제 완전히 개통될지 알 수 없다며 이것을 지날 계획이었던 운전자들은 우회할 것을 당부했는데 우회도로 지금 뭐 다 교통 상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어제 한때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까지 LA 카운티 남서부와 벤츄라 카운티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를 국립기상청이 발령한 것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강력한 뇌우가 포인트 무구 주립공원 인근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지만 다행히 토네이도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 피해 교통사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스키장들이 일단 적설량이 상당히 많아서 계속 시즌을 연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맘모스 스키장은 오는 7월까지 시즌을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까지면 굉장히 오래 여름에도 스키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키장이 보통 10월에 11월에 문을 열기 때문에 3개월만 쉬고 맘모스 스키장은 1년 내내 뭐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즌 마감을 7월까지 연기해놨습니다. 빅베어 스키장도 4월 30일까지 3주간 시즌을 일단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빅베어 마운틴과 스노우 서밋 스키장에도 지금 누적 강설량 210인치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운틴 하이 스키장도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모든 스키장들이 시즌을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LA USD 소속의 서비스 노동자 3만 6천 명이 어제 새벽 4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예정된 23일까지 사흘간의 파업 기간을 모두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노동자 국제연합지부 SEIO에 소속된 학교 관리인과 버스 운전자, 식당 근로자와 보조교사들은 어제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LA 한인타운의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과 LA 다운타운의 교육위원회 본부 그리고 벤나이스 스쿨버스 야적장 등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교사들도 나와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지불되는 급여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면서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에서 제안한 월급 30% 인상에 시간당 임금 $2 추가 등이 포함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노조 측은 그 무엇보다도 LAUSD가 연간 13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의 예비비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LAUSD 측은 예비비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에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급여 인상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A 통합교육과 천여 개 학교 42만여 학생들이 지금 학교 방학, 짧은 방학을 맞고 있습니다. 학교가 모두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직원들과 교사노조 어제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 이 현장을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1일 LA 다운타운의 LA 통합교육부 헤드쿼터 앞에서는 LAUSD 산하학교에서 카페테리아와 장애학생 보조교사, 청소부 창고관리 등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비스 노조인 SEIU 로컬 99과 LA 교사노조 UTLA가 함께한 이번 시위는 LA 통합교육부 헤드쿼터가 위치한 사우스 브리뉴 애비뉴 선상 3가와 4가 사이 구간을 꽉 메울 만큼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이들 서비스 노조 산하 시위대는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수업 때부터 위협을 무릅쓰고 학교에 출근했지만 임금 인상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이번에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산하 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근무하는 한인 여성 김 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적어요. 뭐 20년 일한 사람이나 오늘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부당하다고 느끼고 일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임금을 받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위에 참가한 학교 창고관리와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부당한 대우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ings like that. Try to get fair wages for people, try to get better benefits, and to get more full-time work and more staffing support at the schools. 이번 시위에 참가한 통합교육부 소속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을 직접 돌보고 케어하는 서비스 교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합교육국 소속 한인 2세 여교사는 서비스 종사 교직원들은 일은 많이 하지만 경제적으로 쪼들려 힘든 상황이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번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분들 뭐 TA 아니면 간호사는 아니고 custodians, cafeteria workers and all the bus drivers. Some of them are living in poverty. So I think it's really not okay to not pay people who take care of our children. 시위대에 합류한 또 다른 교사는 서비스 업무 교직원들의 업무는 학교에서 필수 업무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kills necessary that they're given, the love and encouragement, the education, but also the environment that they're teaching in. So making sure that it's safe. 상담 교사 한 명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이야말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일선에서 큰 도움을 주는 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just can't run schools without them, and they mean so much to the students. They make a huge impact on the students' lives, and I don't think that they get the credit for that they deserve. 시위는 22일과 23일에도 이어질 예정으로 파업이 강행되는 동안에도 LA 통합교육부 측과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교직원 노조는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됐던 롱비치 지역의 초등학교는 지난 사흘간의 폐쇄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 오픈됩니다. 롱비치시는 지난 18일 토요일부터 폐쇄된 상태였던 케이보 엘레멘터리 스쿨이 오늘 정상적으로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니카 매니폰 교장은 어제 모든 학부모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학교에 대한 방역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학교 내 분수대와 놀이터 장비 등은 폐쇄 상태가 유지됩니다. 현장 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들도 모두 연기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에 다른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현재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현재 노로바이러스의 증상이 남아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지고 48시간이 지나기까지는 등교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개빈 니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당 이익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사들을
독립적으로 전담 감시할 수 있는 감시 기구를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산하에 설립한 내용을 포함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유가가 내려가고 있어도 캘리포니아 정유사들은 큰 돈을 벌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정유사들을 향해 마침내 칼을 빼든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유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가솔린 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부 산하에 새로운 전담부서를 설립해 정유시장을 감독하고 분석하는 임무와 소환 권한을 부여하기로도 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석유회사의 이익이 주정부가 법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 공청회와 투표 절차를 거쳐 이 주지사의 사인을 받으면 발의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심화되고 있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 메디칼 예산 중의 일부를 홈리스들에게 렌트 비용으로 지원해주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 지원 혜택인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예산의 일부로 가주 홈리스의 렌트비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추이가 주목됩니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렌트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뉴섬 주지사는 일명 트레디셔널 렌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치해 홈리스 렌트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지셔널 렌트는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대 6개월 동안의 렌트비를 제공하자는 방안입니다. 현재 가주의 렌트비 중간가가 평균 월 $3,000에 육박하고 있어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렌트비를 지원할 경우 이 예산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뉴섬 주지사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레건과 아리조나에서 이와 유사한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한 적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메디칼 예산을 홈리스의 렌트비로 사용하자는 것이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홈리스로 전락하면 홈리스들에게 지출되는 메디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주 전역의 메디칼 환자 중에 5%가 가주 메디칼 예산 지출분의 44%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메디칼 예산을 쓰고 있는 이 5% 주민 중에는 노숙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병원을 찾은 노숙자 중에 절반은 4번 이상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면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고 따라서 메디칼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줄이면 그만큼 메디칼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구상하는 트랜지셔널 렌트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20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1,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홈리스거나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은 렌트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현재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는 각 지역에 따라 빗줄기가 강해지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고 목요일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서 60도를 밑돌고 비가 그치게 되는 내일은 낮 기온이 다시 3, 4도가량 올라서 60도를 약간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5도, 50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56도, 45도, 해안 지역은 56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으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 낮 최고 기온은 7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할라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크로스로드 파크웨이와 세븐스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오늘 새벽부터 발효된 시그할라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알라메다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놀스 방향에서 5번으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애비뉴로 내리는 램프 현재 통제되어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게티센터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역시 램프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진흙 더미가 흘러내려 통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10지구 시의원직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은우 기자입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21일 한인타운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하고 10지구 시의원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첫 도전인 2015년에는 당시 LA시 의장이었던 허브 웨슨을 상대로 출마했다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인 지난 2020년에는 결선까지 갔지만 정치 거물인 마크 리들리 토마스와 대결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어포더블 하우징과 홈리스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affordable housing and homelessness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안전 지켜야 되는데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서 더 많은 이웃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아시안들은 이 anti-Asian hate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정치인들은. 그레이스 변호사는 현재 10지구 선거에 한인 10,000명 정도가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며 많은 한인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유권자 등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출마할 아니고 끝까지 당선될 때까지 한인들을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한인들은 이 10지구에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잖아요. 그래서 한인들만 투표로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허나 우리 한인 투표분들 투표 못 받고는 당선이 안 돼요. 못 돼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많은 관심 있고 정치에 좀 신경 더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변호사는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동안 한인사회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0지구는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알린턴 하이츠, 컨트리 클럽파크, 리머트파크, 크랜셔, 웨스트 아담스, 몰드윈 빌리지, 몰드윈 힐스, 제퍼슨 파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LA 10지구 선거에 유 후보를 포함해 현직인 헤더허트 시의원, 사회운동가인 채닝 마티네스 후보, 레지 존스 소요 가주 하원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쇄 절도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촉매 배란기 불법 소지 금지 조례가 잠정 통과됐습니다. 김지용 기자가 로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 소매점들을 돌며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여성 3명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빈 쇼핑백이나 가방을 들고 매장에 들어간 뒤 고가의 메이크업 제품이나 약 등을 가방에 집어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떠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피해액은 13,000달러가 넘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모두 20, 30세 사이 흑인 여성으로 키 5피트 3인치에서 5인치, 몸무게 210, 280파운드이며 2007년형 회색 혼다 시빅 차량을 탄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는 LA 경찰국 상업범죄과 213-486-5920번으로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에 불법 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잠정 승인됐습니다. LA시 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8대 반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를 상정한 존리 시의원은 지난 5년간 LA시의 촉매 변환기 절도가 728%나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의 촉매 변환기를 갖고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1,000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촉매 변환기 범죄 예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는 처벌에 앞서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다음 달에 실시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요새 인공 눈물 눈이 건조하다. 그리고 또 렌즈 끼시는 분들 인공 눈물 많이들 쓰시죠. 이 특정 제약사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식품의약국 FDA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16개 주에서 현재까지 카바페넴, 이 내성 녹농균 감염 사례 68건이 확인됐고 이 감염자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한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덧붙였습니다. 감염자들은 모두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에즈리케어 등 인공 눈물이나 점안액 3종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문제의 제품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이 오염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도 분석 중입니다. CBS 방송은 감염 확산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에 검출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균주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항생제 10여 종에 대해서 내성까지 갖춰서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이번 녹농균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박테리오 파지를 발견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아직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한인 투자자의 미국 미디어그룹 인수에 노조가 다양성과 외국의 영향력이라는 명분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자 뉴욕을 중심으로 한인들이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미국의 언론 노동자 단체인 뉴스길드 CWA가 한인 1.5세 투자자인 김수영 스탠더드 제너럴 회장의 테그나 인수가 다양성을 증진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테그나사는 미국 51개 지역에서 64개의 지역 TV 방송국과 2개의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지난해 김 회장은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과 공동으로 테그나를 인수해서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CC는 노조 측의 반대를 이유로 김 회장의 테그나 인수를 바로 승인하지 않고 공청회를 열어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수인종인 한국계의 인수가 다양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인 데다가 외국의 영향력이 우려된다는 노조의 반대 근거는 김 회장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인종적인 편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탐 행크스, 연기파 배우로 잘 알려진 배우죠. 탐 행크스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372번째 졸업식은 5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로렌스 베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탐 행크스는 그 캐릭터의 강렬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상징적인 색채를 불어넣는 진정한 장인이라고 소개하고 지난 50년간 사람들을 웃게 하고 울게 하기도 했으며 때론 의문을 품게 하거나 고민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배우로서 훌륭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한 타고난 공감력과 깊은 이해력을 보여줬다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와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켜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졸업 축사를 한 유명인은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전 민주당 의원인 존 루이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거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자 고등학생 2명이 콜로라도주의 유명 스키 리조트에서 야간에 썰매를 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 중부 페어버리의 프레리 센트럴 고등학교 17살의 딜런 바젤과 18살의 듀류 포 학생이 지난 19일 봄방학을 맞아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의 서밋 카운티의 코퍼 마운틴 스키 리조트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관할 카운티 보안관청은 이들이 오후 8시 35분경 2인용 썰매를 타고 스키장 하프파이프 코스를 내려오다가 하단 부근에서 썰매가 눈더미에 부딪히며 궤도를 이탈해 빙판으로 낙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출동해 회생을 시도했지만 2명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키장 측은 스키장 내에 썰매를 탈 수 있는 코스는 제한적으로 있고 하프파이프 코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썰매 타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게다가 오후 4시면 모두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각 시설 앞에 붙여진 경고문을 반드시 잘 읽고 폐쇄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한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치소 측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넷 옐런 연방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금융권 안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또 결정합니다. 몇 퍼센트나 올릴까요? YTN입니다. 파산 위기를 겪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른 은행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며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은행들의 예금을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장하는 강력 조치 등으로 은행 위기가 진정됐다며 시장을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The situation is stabilizing and the US banking system remains sound. 옐런 장관은 지역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다시 커질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Similar actions could be warranted if smaller institutions suffered deposit runs that pose the risk of contagion. 옐런 장관이 언급한 추가 조치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예금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미 중소은행 연합은 최근 현재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가량인 미국의 예금 보장 상한을 없애고 전액 보증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미 은행 위기 사태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딜레마에 처한 미 연준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The tone is likely to be dovish given the circumstances around the banks. 미 은행권과 일부 기업에서 동결 또는 인하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연준이 인상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의 집값이 거의 1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보다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2월 주택시장은 예상 이상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NAR은 2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이 36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미국 집값은 역대 최장기인 131개월 연속 상승에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다만 새해 들어서 모기지 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여파로 2월의 집값은 1월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매매 건수도 전월보다 14.5%가 급증하면서 458만 건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월가가 파산 우려와 주가 급락 등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지원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월가 은행 관계자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두고 이 은행을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며 JP모건 최고 경영자와 브라이언 모헤이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등도 이번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옵션 중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재무 상태 악화를 초래한 자산을 떼 미국 정부가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책임보험을 제공하거나 자본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소유 지분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등도 논의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형사 기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뉴욕시 로어 맨하튼의 지방법원 청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법원 측은 폭발물 협박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뉴욕 경찰 NYPD도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물 협박 신고자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법원 외에 여러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협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자신이 21일 체포될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촉구한 직후에 이뤄져 사법치안당국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업체 굿미트가 세포 배양 방식을 통해 만든 닭고기 시장 출하를 위한 안정성 승인을 FDA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곧 식탁에서 볼 수 있겠죠. 배양우드 업체에 대한 FDA 안전성 승인은 업사이드 푸드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업사이드 푸드 역시 닭고기 배양육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FDA의 승인은 해당 배양육이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두 업체 모두 시장 출하를 위해서 추가로 거쳐야 하는 농무부의 시설 승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2020년부터 소규모로 배양육을 팔아왔습니다. 닭고기에서 추출한 세포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배양육을 만들며 생산시설은 스테인리스 통으로 가득 차 맥주 공장처럼 보인다고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개 업체가 배양육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굿푸드 인스티튜트의 브루스 프리드리 회장은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제 WBC 결승전 보셨습니까? 이거 마치 짜고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극적인 장면이 여기저기서 연출됐습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미국과 일본 간의 WBC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7전 전승, 이번 WBC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면서 7전 전승으로 통산 세 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제 일본의 마무리 투수 오타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트라웃과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대결을 펼쳤습니다. 만화, 드라마 이렇게 만들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죠. 그런데 스포츠 경기에서 어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어제 마이크 트라웃을 오타니가 삼진으로 잡고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경기 중계 내내 마이크 트라웃이 미국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 오타니가 일본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두 선수의 맞대결을 계속 응원했는데 결국 경기 제일 마지막에 맞대결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타니의 라커룸 연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1대0으로 뒤진 2회, 준결승전부터 살아난 무라카미가 관중석 상단에 떨어지는 초대형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흐름을 바꾼 일본은 누파의 땅골로 2대1 역전에 성공했고 차세대 거포 오카모토의 홈런을 더해 3대1로 달아났습니다. 8회 다르비슈가 슈아버에게 한 점 홈런을 내주고 3대2 다시 한 점 차로 쫓긴 상황. 마지막 9회 마운드를 책임진 건 8회까지 타자로 활약했던 오타니였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루키 배치를 병살타로 처리한 오타니는 팀 동료이자 미국 주장 트라우트와 최후의 순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먼저 한복판에 100마일, 시속 161km 강속구 2개를 던져 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곧이어 절묘한 변화구로 트라우트를 삼진으로 잡은 오타니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일본이 디펜딩 챔피언 미국을 꺾고 14년 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챔피언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7경기에서 타자로 4할, 투수로는 2승 1세이브의 만화 같은 활약을 펼친 오타니가 대회 MVP를 차지했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야구축제 WBC, 투타의 완벽한 조화 속 슈퍼스타 오타니를 앞세운 일본의 통산 3번째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클린스만 체제로 새롭게 출발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유럽파가 모두 합류하면서 손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벤투 감독 시절에 황태자로 불리우면서 중용됐던 황인범 선수처럼 클린스만 감독의 신임을 얻게 될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KBS입니다. 폭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로 카타르 월드컵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황인범. 황인범은 벤투호의 황태자라 불리며 4년 넘게 축구대표팀의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새 황태자는 누가 될지 관심인 가운데 황인범은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한 감독님이 어떤 한 선수를 믿어주시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되든 정말 좋은 선수가 황태자라는 표현을 얻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철학에 따르면 이강인 같은 만능 미드필더가 후보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이 열릴 때마다 유럽파의 활약을 언급하며 이강인의 이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The European-based coaches to go to watch Napoli or to go watch Tottenham or Mallorca, so they have to do their work then there. Sonny in Tottenham, if it's Min-jae in Napoli, if it's Hangin in Mallorca, wherever they are, understand these clear goals and to hopefully have the enthusiasm.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